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능사 과정, 오늘 전기기기 중에서 직류전동기, 직류전동기의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동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동이라고 그래요. 돌리는 방법을. 그래서 돌리는, 처음에 이제 최초로 돌려서 일정 속도까지 올려주는 것을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 기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전동기 기동은 계좌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의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을 설치해서 직렬로 설치하죠. 그러면 이제 그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뭐 계좌 전류를 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전류를 최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속도까지 올려주는 것을 직류 전동기 기동에는 이제 이렇게 계좌 저항기를 달아서 하는 법과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기 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기를 달면 기동 방법이, 이 계좌 저항에 처음에 이제 계좌 저항을 제로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로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 계좌에 이제 저항이 있고, 여기에 또 직렬로 계좌 여기 가변 저항을 설치를 하는데, 처음엔 얘를 제로로 했다가 나중에는 최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로로 해주면 전류가 여기가 최대로 흐르죠.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최소로 했다가 하면 이제 IF 전류가 최대가 되고, 또 계좌 회로에 IF가 최대가 되면 자속도 최대가 되고요. 또 자속이 최대가 되면 또 최대 토크가, T는 토크죠. 토크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격 속도까지 올려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저항기를 설치하는 거는, 전기자 저항기는 이제 SR이라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전기자 저항기는 처음에 최대에서 서서히 감소시켜 줍니다. 근데 이 전기자 저항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전기자 전류 IA가 평상시에 1.5에서 2배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계좌 권선이 뭡니까? N 이렇게,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서 이제 권선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가 전기자고요. 여기에 감기는 코일을 계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계좌 권선은 최소로 해가지고 이제 최대 자속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속도가 되면 이제 이걸 다시 올려주는 방법. 그래서 계좌 저항을 중간에 이제 저항을 이렇게 가변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정상 속도가 되는 거고, 전기자 저항은, 전기자는 여기에 이제 이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직렬로 가변 저항을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데, 얘는 전기자 전류, 이 전기자가 이제 돌아갈 때 처음에는 이제 관성 때문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해줘도 순간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순간은 뭐 0.001초 이 정도 되는 속도인데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그 전격 속도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 어느 정도 두고서 해야 되는데, 이 계좌 전류를 그냥 두면 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3배, 4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좌 저항을 최대가 처음에 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좌 전류가 이렇게 1.5배 정도까지는 흐른다, 평상시 전류에.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전류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조정해서 1.5배에서 2배 사이가 되도록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너무 많으면 가변 저항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전류가 작으면 이제 좀 더 작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 전동기의 기동 방법은 이제 계좌 저항과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의 저항을, 가변 저항을 설치하는데, 계좌는 처음에 운전할 때 최소에서 최대로 이렇게 바뀌고, 전기자는 또 최대에서 최소로 이렇게 바뀐다. 그거를 좀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로 이렇게 전동기가 돌아가요. 그런데도 속도가, 내가 필요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 제어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 1번이 이제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 그 다음에 가변 저항 제어 방식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기자에 하는 거고, 여기는 계좌에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전압 제어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전압을 제어하는 거 계좌,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전압을 제어하는 게 이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타여자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데 얘의 특징은 광범위한 속도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20배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효율이 또 좋아요. 이게 속도 조정 범위도 넓은데 효율도 좋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요?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 전압 제어 방식. 이게 뭐 무조건 나와요. 전동기 속도 제어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얘. 그 다음에 일근어 방식은 플라이 힐 효과예요. 이거는 일종의 관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일근어 방식, 플라이 힐. 휠이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는 관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막 커졌다 작았다 순간적으로 이럴 때 얘는 이제 그 플라이 힐 효과를 이용하는데, 플라이 힐 효과는 어떤 거냐면 발전기에도 이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발전기에 그 축에 아주 무거운 그런 축을 만들어요. 발전기 축을. 그래서 이 발전기 축이 무거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하가 급변하더라도 얘가 돌아가는 그 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전격 속도 올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잠깐 부하가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리아카나 자전거로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티로폴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만나면, 자전거 같은 게 만나면은 그 스티로폴 덩어리를 못 이기잖아요. 근데 차가 뭐 예를 들어 덤프 트럭 같은 게 스티로폴 덩어리 똑같은 사이즈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걸 관성이라 하는데, 이렇게 원 회전 운동을 하는 이런 축에 무겁게 된 이런 이제 쇠로 된 큰 축을 달아주면 그런 관성이 커지죠. 대신 이제 기동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플라이 힐 효과라 그러는데, 일근어 방식. 그 다음에 직렬 또는 병렬 제어 방식에서 직권 전동기 2대를 병렬 또는 직렬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전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2대를 운전함으로써 하는데, 이게 그냥 딱 1대 2 요 정도밖에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별로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좌 제어 방식은 제어 범위가 1에서 3. 얘는 1대 20. 그러니까 전격 속도가 20이면 얘는 1에서 20까지 되는데, 얘는 그냥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정출력 제어가 된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날 가능성이 있죠. 정출력 제어되는 거는 계좌 제어 방식이고, 가변 저항 제어 방식은 전기자 전류에 가변 저항을 설치하는데 효율이 나쁘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날까요? 잘 안 나죠. 효율이 나쁜 거 쓰지 않는 거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은 이제 크게 전압, 그 다음에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 이제 전기자 제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압 제어하는 거는 이제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잘 난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걸 찍으면 답일 가능성이 한 70% 제가 볼 때는 됩니다. 이거 몰라도. 그래서 이게 뭐 방식이 뭐다 이것까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거 그냥 찍으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도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정력 회전 방법이 있는데요. 직류 전동기는 두 개의 권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전기자 권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예, 계자 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렇게 되나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직권,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직렬이 되게.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압 V가 걸리는 게, 요게 직렬, 이렇게 그냥 걸리면, 병렬, 이렇게 되는데, 분권, 요거는 직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전기자 권선, 계자 권선 이렇게 있어요. A가 항상 전기자고요. 계자 권선은 자속을 만드는 권선인데 여기 이제 극을 바꿔주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기 회로 극을 바꿔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실기 시험에 나와요. 정력 회전 뭐 방식 이래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정력,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제어하는 방법은 전기자 또는 계자, 권선 중에서 한 가지, 예, 전기자는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는 계자, 이런 극성을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데 보통 전기자 극성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류 전동기의 제동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운전 중에서 기동, 그 다음에 운전,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제동 방법은 이제 역전 제동이 있고요. 역전 제동은 전기자 회로의 극성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극성을 바꿔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차가 막 1단으로 가다가 빠꾸기아 넣고 확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성을 바꾸면 빠꾸기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극제동이 되는 거죠. 예, 차에서는 빠꾸기아 못 넣어요. 앞으로 가다 빠꾸기아 못 넣고 전기했다가 빠꾸 넣을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 빠꾸기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전 제동은 급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빠꾸기아나 똑같다. 극성을 바꾸어줌으로써. 그 다음에 발전제동은 이제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는 발전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공부했지만 발전기도 뭐 직류 분권 발전기, 요게 이제 분권 발전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계자, 전기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분권은 뭡니까? 분권은 똑같아요. 직권하고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직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직권이 되는, 직렬이니까 직렬이 직권. 그 다음에 병렬은 분권 이렇게 돼요. 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전기랑 모양이 똑같아서 직류 전동기에 전원을 차단하면서 그러면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전동기가 돌아가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발전되는 전기, 예, 발전되는 전기가 나오겠죠. 이제 이게 발전기니까 여기에다가 R을 설치를 해주면 여기서 R에서 전기가 소모되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선다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을 발전제동이다. 그 다음에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이라는 거는 죽었던 놈을 살리는 걸 회생이라고 그러죠. 전동기의 전원을 이거는 차단 안 하고 연결한 상태에서 전기자의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역기전력을 더 크게 그러니까 전원 전압보다 더 크게 발생해서 앞으로 돌려주면 전압이 그냥 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발전제동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얘는 전원을 살려놓고 죽여놓고 하는 거고 얘는 살려놓고 역기전력을 보내는 거죠. 이것도 역기전력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역기전력이 뭐냐면 발전전력이죠. 발전전력. 예,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이제 운전 방법은 이제 운전에는 첫 번째 기동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동은 이제 정속도까지 올리는데 계좌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에 가변 저항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계좌의 저항을 설치할 때는 최소로 했다가 최대로 올리는 방법이고, 전기자에 할 때는 전기자 전류는 많기 때문에 최대로 이 저항을 가변 저항을 최대로 해서 전류를 제한해 주는데 평상시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제한해 준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이제 두 번째는 속도 제어죠. 그래서 전압 제어가 가장 중요한데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게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효율도 좋은데다가 광범위한 속도 제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외에 이제 계좌 방법, 가변 저항 방법,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압 방법은 일그너 방식, 직병렬 제어 방식. 뭐 직류 전동기 2대 나오면 이제 직병렬 제어 방식이고, 일그너는 프라이휠 효과. 그다음에 가변 저항 제어 방식은 전기자 가변 저항이고, 계좌 제어 방식은 계좌의 저항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뭐 효율이 나쁘고, 그다음에 계좌 저항 같은 경우는 정출력 토크, 정출력 제어에 좋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똑같은 힘을 써주는 걸 정출력 제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의 제동 이렇게 했어요. 전동기 운전하는 데는 일단 돌리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거, 이 세 가지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씩 하면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딱 하세요. 전동기를 운전하려면 처음에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 제어한다. 세 번째 세운다. 차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악셀에다 밟고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하고 뭐 속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에 오면 세우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 거 중에서 이렇게 방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동기의 손실, 직류기의 손실 뭐 이런 거 하면서 효율 이런 걸 조금 생각해서, 이제 직류 전동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끝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